새벽 5시 반.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이 나이가 되니 아침잠이란 게 사치더군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다 보면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이 매일 아침 새롭게 가슴을 찌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처음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이렇게 황량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려고 하면 습관적으로 두 공기를 준비하게 되고 TV를 보다가도 여보 이거 봐 하고 돌아보면 빈 소파만 보이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걱정했죠. 큰딸이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어요. 딸도 자기 가정이 있고 손주들 키우느라 바쁜데 늙은 어미까지 짐이 될 순 없었으니까요. 아들은 외국에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영상통화로 얼굴 보는 게 전부입니다. 엄마 괜찮아? 뭐 필요한 거 없어? 항상 묻지만 제가 정말 필요한 건 그들도 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서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고 아침에 일어나 잘 잤어? 라고 물어줄 누군가. 그런 평범한 일상이 그립습니다. 동네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떱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만남의 간격이 길어지더군요. 다들 어딘가 아프고 자식들 손주들 돌보느라 바쁘고 어떤 친구는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집에 돌아오면 저 혼자입니다. 쿵.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립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뒤에서 찰싹찰싹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몽아, 엄마 왔어.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반기는 작은 생명이 있습니다. 갈색 털을 가진 중형견과 소형견 사이 애매한 크기의 믹스견. 제 무릎 높이 정도 되는 이 아이가 바로 몽이입니다. 15년 전 남편이 데려왔습니다. 여보, 이 녀석 좀 봐. 유기견 센터에서 데려왔어. 뭐? 갑자기 개를? 우리가 키울 수 있겠어요? 그때 전 반대했습니다. 개를 키워본 적도 없고 귀찮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늙어가잖아. 나중에 서로 외로울 때 이 녀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날 거라는 것도 제가 정말로 이렇게 외로워질 거라는 것도 처음엔 정말 귀찮았어요. 새벽마다 깨워대고 집안 곳곳에 실수하고 가구를 물어뜯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몽이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몽이는 병원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에 제가 데려가면 남편은 힘없는 손으로 몽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몽아, 우리 할머니 잘 지켜야 한다. 몽이는 꼬리를 흔들며 남편의 손을 핥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몽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짖지도 않고 조용히 앉아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서 저도 모르게 몽이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몽아, 할아버지가 없어. 그날 이후 몽이는 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 옆에 누워있고 밥을 먹을 때도 제 발밑에 앉아있고 텔레비전을 볼 때도 제 무릎에 턱을 괴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는 제 침대 옆 바닥에 깔아놓은 방석에서 자는데 가끔 제가 뒤척이면 조용히 일어나 제 손을 핥아줍니다. 괜찮아 몽아. 엄마 안 자는 거 아니야. 하지만 몽이는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외로워서 잠을 못 이루는 걸. 요즘은 몽이한테 말을 많이 합니다. 몽아, 오늘 큰딸이 전화했어. 손주가 학교에서 상 받았대. 몽아,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시대. 몽아, 저녁에 뭐 먹을까? 엄마는 입맛이 없는데. 대답은 없지만 몽이는 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꼬리를 흔들거나 가끔은 제 손을 핥으며 위로해줍니다.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60 넘은 노인이 걔한테 혼잣말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제 일상입니다. 몽이가 없었다면 전 이 빈집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텼을까요? 동네를 산책할 때도 몽이와 함께 갑니다. 몽아, 천천히 가. 엄마 무릎 아프다. 예전엔 몽이가 앞서서 달려가곤 했는데
요즘은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걷습니다. 가끔 다른 강아지들이 지나가면 관심을 보이지만 금방 저를 돌아보고 제 옆에 붙어 걷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쉴 때면 몽이는 제 발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고 지나가고 학생들이 웃으며 달려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요. 남편과 손을 잡고 이 공원을 걸었고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 산책했고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몽아, 우리도 늙었네. 몽이를 쓰다듬으며 말하면 몽이는 제 손을 하차줍니다. 그 작은 혓바닥의 촉감이 따뜻합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할 때도 몽이는 부엌 한쪽에 앉아서 저를 지켜봅니다. 요즘은 혼자 먹기가 귀찮아서 간단하게 먹을 때가 많습니다. 라면 하나, 김치 몇 조각. 몽아, 엄마 밥 먹는 거 봐줘. 작은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는데 옆에서 몽이가 저를 바라봅니다. 가끔 면 한두 가닥을 입 앞에 갖다 대면 조심스럽게 받아 먹습니다. 염분 많으니까 조금만. 몽이는 꼬리를 흔듭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텔레비전을 봅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몽이는 제 옆 소파에 올라와 제 무릎에 턱을 괴고 누워 있습니다. 몽아, 피곤하지? 자도 돼. 하지만 몽이는 자지 않고 저를 지켜봅니다. 제가 혹시 또 울까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떠난 직후 전 밤마다 울었거든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뉴스를 보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마다 몽이는 제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제 얼굴을 하차주었습니다. 괜찮아, 몽아. 엄마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몽이 앞에서는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했습니다. 이 아이까지 슬프게 만들 순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눈물이 나는 날도 줄었고 웃을 수 있는 날도 늘었습니다. 몽이 덕분이었어요. 밤이 되면 몽이에게 밥을 주고 산책을 한 번 더 갑니다. 짧게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몽이가 볼일을 보면 치워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몽아, 발 닦자. 현관에서 몽이의 발을 닦아주는데 몽이는 가만히 서서 제가 하는 대로 둡니다. 예전엔 발 닦는 걸 싫어해서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순순히 따릅니다. 우리 몽이 착하네. 다 컸네. 발을 다 닦아주고 일어서려는데 허리가 뻐근합니다. 아이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나이를 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몽이는 제 침대 옆 방석으로 갑니다. 동그랗게 말려서 자는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 몽아, 잘 자. 불을 끄고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이 잘 안 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듭니다. 남편 생각, 아이들 생각, 지나간 시절 생각. 가끔은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제가 만약 갑자기 쓰러지면 아무도 모를 텐데. 혼자 사는 노인이 집에서 며칠 만에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남일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몽이를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쓰러지면 몽이는 어떻게 될까? 누가 이 아이를 돌봐줄까? 밥은 누가 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몽아. 이름을 부르면 어둠 속에서 바스락 소리가 납니다. 몽이가 일어나 제 침대 옆으로 다가옵니다. 왜 앉아? 몽이는 제 침대에 앞발을 올립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올라와. 몽이가 침대에 올라와 제 옆에 눕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집니다. 고마워, 몽아. 몽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몽이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쉽니다. 그렇게 몽이 옆에 누워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제 옆에 있다는 안정감. 몽이가 없었다면 전 이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다가 겨우 눈을 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 5시 반에 눈이 떠집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는데 몽이가 졸린 눈으로 저를 따라옵니다. 몽아, 자도 돼. 하지만 몽이는 화장실 문 앞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세수를 하고 나와서 거실로 가면 몽이가 제 뒤를 따릅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면 몽이도 제 발밑에서 물을 마십니다. 우리 몽이
엄마 따라쟁이네.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아직 동네가 조용합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몽이와 함께 천천히 걷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면 벤치에 앉아 아침 공기를 마십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웁니다. 몽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몽이는 꼬리를 흔듭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침을 먹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 우유 한 잔. 몽이에게도 사료를 줍니다. 많이 먹어. 몽이는 천천히 사료를 먹습니다. 예전엔 허겁지겁 먹었는데 요즘은 식사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나이 탓인가 봅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합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별것 아닌 일들이지만 시간은 갑니다. 몽이는 제가 청소하는 동안 소파에 앉아서 저를 지켜봅니다. 가끔 청소기 소리에 놀라 도망가기도 하지만 금방 돌아와 제 옆에 앉습니다. 몽아, 무서워? 괜찮아. 청소를 마치고 소파에 앉으면 몽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앉습니다. 몽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오후에는 낮잠을 잡니다. 소파에 누우면 몽이도 제 발치에 누워서 잡니다. 두 노인이 나란히 낮잠을 자는 모습이 누가 보면 웃기겠지요. 하지만 이게 제 일상입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산책을 나갑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보며 걷습니다. 몽이는 제 옆에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몽아, 오늘도 하루가 가네. 몽이는 저를 올려다봅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 특별할 것 없는 일상. 하지만 이 일상이 제게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일상을 함께하는 몽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습니다. 몽아, 오늘도 고마워. 어둠 속에서 몽이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숨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몽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그게 제 삶의 이유입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새벽 5시 반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일어나는 기척에 몽이가 벌떡 일어나 제 침대 옆으로 다가오는데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몽아? 이름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방석을 보니 몽이가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자는 건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는데 눈은 떠 있었어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몽아, 왜 그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몽이의 몸을 살짝 흔들어 보니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활기찬 모습이 아니었어요. 눈빛이 흐릿하고 몸을 가누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아파? 응? 손으로 몽이의 몸을 만져봤습니다. 열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몽이는 제 손길에도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꼬리를 흔들거나 제 손을 핥았을 텐데. 일어나 볼까? 몽이를 일으키려 했지만 뒷다리에 힘이 없는지 비틀거렸습니다. 겨우 일어서긴 했지만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았어요. 몽아! 급하게 몽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평소보다 몸이 더 가벼운 것 같았어요. 아니, 제가 놀라서 힘이 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파에 몽이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몽이는 힘없이 누워서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는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물 마실래? 물그릇을 가져다 댔지만 몽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그릇을 가져와 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몽이가 아픈 적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가끔 배탈이 나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하루 이틀 쉬면 나았어요. 이렇게 심하게 아파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동물병원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을 시간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이 아침 9시에 문을 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3시간. 3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몽아. 병원 가자. 응? 몽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몽이는 제 손을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꼬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힘이 없어서 살짝 움직이는 정도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래? 몽아, 왜 갑자기 이래? 하지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꺼내 동물병원 번호를 찾았습니다. 응급 상황이니 일찍 문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어요. 아직 출근 전이니까. 다른 병원을 찾아봤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휴대폰으로 검색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글자를 입력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천천히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차로 20분 거리에 24시간 동물병원이 있었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24시간 동물병원입니다. 저희 강아지가 갑자기 일어나질 못하는데요. 지금 데려가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증상이신가요? 뒷다리에 힘이 없고 숨을 거칠게 쉬고 밥도 물도 안 먹어요. 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소는? 주소를 메모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몽이를 안아야 했어요. 하지만 제 혼자 힘으로 몽이를 안고 병원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택시를 불러야 했어요. 서둘러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씻고 화장도 하고 나갔을 텐데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아무렇게나 옷을 걸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몽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몽아. 병원 가면 나을 거야. 몽이는 제 품에 안겨 축 늘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몸을 비틀곤 했는데 그날은 저항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신발이 안 보였어요. 당황해서 두리번거리다가 겨우 찾아 신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신발끈을 묶지도 못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몽이가 추울까봐 제 옷으로 감싸주었어요. 택시 앱을 켜서 호출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택시가 있었고 3분 안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3분이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서서 기다리는데 몽이가 제 품에서 작게 끙끙거렸습니다. 아파? 조금만 참아. 곧 병원 가. 몽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24시간 동물병원이요. 빨리 좀 가주세요. 기사님이 상황을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몽이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두운 거리가 지나갔어요. 새벽이라 차가 별로 없어서 택시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몽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자는 건지 의식이 없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몽아, 눈 떠봐. 손으로 몽이의 얼굴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몽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를 보는 것 같았지만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괜찮아. 곧 도착해. 제 말에 몽이가 꼬리를 아주 살짝 움직였어요. 그게 제게는 신호였습니다. 아직 괜찮다는, 버티고 있다는. 20분이 지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얼마예요? 15,000원입니다. 서둘러 돈을 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입구로 뛰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환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접수대에 젊은 여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몽이 보호자님이세요? 네.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님이 안내해 주셔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여기 눕혀주세요. 진료대에 몽이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선생님이 몽이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눈을 확인하고 다리를 만져보고 저는 옆에서 두 손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었나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랬어요. 평소에 특별한 증상은 없었나요? 기침을 한다거나 숨을 가빠한다거나 생각해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몽이가 평소보다 덜 활발했던 것 같긴 했어요. 산책을 나가도 금방 지쳐하고 밥도 조금씩 남기고. 하지만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15살이니 당연히 기력이 떨어질 거라고. 요즘 조금 기력이 없어 보이긴 했는데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지금 바로 하시겠어요? 네. 해주세요.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금액이 작지 않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해주세요. 몽이를 검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분침이 움직이는 게 너무 느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벽이라 다른 보호자는 없었어요. 텅 빈 대기실에 저 혼자였습니다. 손을 보니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어봤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해.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몽이 어때요? 선생님의 표이 무거웠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진료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에 엑스레이 사진이 떠 있었어요. 하얗고 검은 이미지들이 보였지만 제가 봐서는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심장이 많이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체액이 차 있는 게 보이시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심부전입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폐에 물이 차고 있어요. 심부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몽이가 나이가 많고 심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선생님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도 알았으니까요. 얼마나 남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서 오늘이 고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고비. 그 말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몽이는 제 옆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조금 기운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밥도 먹고 산책도 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치료는 안 돼요?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술은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을 한다 해도 몽이 나이와 심장 상태를 고려하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수술대에서 못 견딜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보내야 해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통증을 줄여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산소 공급을 하고 약물로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요. 편안하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마지막을 편안하게 보내라는 뜻.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 몽이는 제 가족이에요. 유일한 가족이에요.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몽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것도 수술해주세요. 어머니, 제발요. 수술해주세요. 가능성이 얼마나 되든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성공 확률이. 알아요. 알지만 이대로는 못 보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평생 가족이었던 아이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네. 수술 동의서를 가져왔어요.
종이 위에는 여러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명란을 찾아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어요.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몽이를 잠깐 보시겠어요? 네. 진료대 위에 몽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을 쉬는 게 보였습니다. 다가가서 몽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몽아, 조금만 참아. 수술하면 나을 거야. 몽이가 눈을 떴어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아주 약하게 한 번 흔들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몽아, 사랑해.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몽이의 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꼭 돌아와야 해. 알았지? 간호사님이 몽이를 수술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발, 제발 살아서 나와. 수술실 앞 복도.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닦아도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손수건이 금방 젖었고 결국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저 문 너머에서 몽이가 지금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40분. 선생님이 수술에 2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럼 10시쯤이면 끝나겠죠. 2시간. 120분. 7200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멈춰 서면 미칠 것 같았어요. 창문 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해야 할까 생각했어요. 큰딸. 손가락이 전화번호 위에 머물렀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딸아이가 놀랄 거예요. 출근 준비하고 있을 시간인데 갑자기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면 달려올 겁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미루고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 시차 때문에 지금은 밤일 겁니다. 자고 있을 거예요. 결국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몽이는 강한 아이니까.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오늘이 고비일 수 있습니다.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수술대에서 못 견딜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며칠 전부터 몽이가 평소와 달랐던 걸. 산책할 때 금방 지쳐했고 밥도 조금씩 남겼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었어요. 하지만 전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5살이면 사람으로 치면 70 넘은 나이니까 당연히 기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노견이 되면 다 그런 거라고. 병원에 더 일찍 데려갔어야 했어요. 검진을 더 자주 받게 했어야 했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이런 모습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시간은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시계를 보고 창밖을 보고 수술실 문을 보고 또 시계를 봤습니다. 겨우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다시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붙은 포스터들이 보였습니다. 강아지 예방접종 안내, 중성화 수술 안내, 반려동물 건강검진 권장사항. 건강검진. 작년에 몽이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선생님이 말했었어요. 심장 소리가 조금 약하긴 한데 나이를 생각하면 괜찮은 편입니다.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면 돼요. 정기적으로. 그 말을 들었으면서도 전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다음에 하지 뭐.
별일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복도 끝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복도에 울렸어요. 다른 진료실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반 진료를 받으러 온 건강한 강아지들이겠죠. 부러웠습니다. 그 보호자들은 지금 제가 느끼는 이 공포를 모를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 안에 몽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몽이가 카메라를 보며 혀를 내밀고 웃고 있는 모습.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몽아, 기억나? 이날 날씨가 정말 좋았지. 우리 공원에서 한참 놀았잖아. 사진 속 몽이는 젊고 건강해 보였어요. 눈빛도 반짝반짝하고 털도 윤기가 흘렀습니다. 언제부터 늙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몽이의 얼굴에 흰 털이 늘어났고 걸음이 느려졌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시간은 몽이에게도 저에게도 가혹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으려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간호사님이 서 계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지만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이라도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계속 기다리시면 힘드실 텐데. 대기실에 계시는 게 어떠세요? 수술 끝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고 싶어요. 가까이에 있고 싶어요. 간호사님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간호사님이 돌아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15분. 1시간 45분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어요. 몽이 사진이 수백 장 있었습니다. 강아지였을 때 사진, 공원에서 노는 사진, 집에서 자는 사진, 산책하는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한 15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외로웠을 때 몽이가 옆에 있어줬어요. 아이들이 멀리 있어서 쓸쓸했을 때 몽이가 위로해줬어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몽이는 항상 들어줬습니다. 이 아이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또 나려고 해서 억지로 참았어요. 그만 울어야 한다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복도를 다시 걸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런 순간에는 누구든 붙잡고 싶었어요. 8시 50분. 1시간 10분 남았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간호사님이 물을 권했을 때 받아둘 걸 후회했어요. 하지만 지금 자리를 뜨기 싫었습니다. 혹시라도 수술이 일찍 끝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받고 싶었으니까요.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좋은 날씨였어요. 이렇게 좋은 날 몽이는 수술대 위에 있습니다. 9시 30분. 30분 남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초조함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곧 결과를 알게 될 겁니다. 몽이가 살아날지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9시 50분. 10분 남았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10시. 수술 예정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건가요? 좋은 신호일까요? 나쁜 신호일까요? 알 수가 없었어요. 10시 15분. 수술실 옆문이 열렸습니다.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벗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몽이는 어떻게 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 판막을 교체했습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했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몽이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지금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수술 중에 심장이 여러 번 멈췄었습니다. 다시 뛰게 하긴 했지만 심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벽에 기댔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선생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몇 시간일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몽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가운데 침대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 몽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몸에는 여러 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다가갔습니다. 몽이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을 쉬는 게 보였지만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엄마야. 손으로 몽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엄마 왔어. 엄마 여기 있어. 몽이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저를 봤어요.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분명 저를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몽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몽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깨도 우나요?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걸까요? 하지만 분명히 봤어요. 몽이 눈에서 눈물이. 몽아, 울지 마. 엄마가 여기 있잖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엇에 대한 미안함인지 몰랐어요. 진작 병원에 데려오지 못한 것, 더 잘 돌봐주지 못한 것, 이렇게 아프게 만든 것, 모든 것에 대해 미안했습니다. 모니터 소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삐삐삐. 선생님이 급히 들어왔어요. 어머니, 잠시 나가주시겠어요? 아니요, 여기 있을래요. 하지만, 제발요. 곁에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약물을 주입하고 수치를 확인하고, 저는 몽이의 머리를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몽아, 버텨. 조금만 버텨. 모니터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삐, 삐, 삐. 몽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발, 제발. 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선생님이 소리쳤어요. 간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몽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몽아, 안 돼. 선생님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몽이의 작은 몸이 움직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모니터를 봤습니다. 여전히 일직선이었어요. 몽아, 눈 떠. 제발.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혼자 가면 안 돼. 선생님이 계속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기록해 주세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전 10시 23분.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안 돼요. 다시 해주세요. 선생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에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몽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소리를 질렀어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할 수 있어요.
몽이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몽아, 일어나. 엄마 목소리 들려? 일어나라고. 차가운 털. 움직이지 않는 몸. 몽아. 손으로 몽이의 가슴을 만졌어요.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몽아. 제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제발 일어나. 무너졌습니다. 몽이 옆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선생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몽이는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끝까지 버티려고 했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어머니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술 중에 여러 번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몽이는 버텼습니다.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요.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고 나서야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몽이를 다시 봤어요. 이제는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몽아. 손으로 몽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도 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걸, 몽이가 정말로 떠났다는 걸,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간호사님이 조용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충분한 시간이라는 게 있을까요? 평생을 함께 있어도 모자랄 텐데. 몽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어요. 살아있을 때보다 더 가벼운 것 같았습니다. 품에 안고 천천히 흔들었어요. 아기를 재우듯이. 우리 몽이. 착한 우리 몽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몽이가 어렸을 때 자주 불러주던 자장가를.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불렀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몽이는 제 품에서 조용했습니다. 정말 자는 것처럼.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다시는 깨어나지 않는다는 걸.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선생님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면 몽이를 내려놓으시는 게.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안고 있을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선생님이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몽이를 내려다봤어요. 몽아, 엄마가 할 말 있어. 눈물을 닦고 말을 이었습니다. 고마웠어. 15년 동안 엄마 옆에 있어줘서. 외로울 때 함께 있어줘서. 아플 때 위로해줘서. 아무 말 없이 엄마 이야기 들어줘서. 너 없었으면 엄마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말하면서 눈물이 또 났어요.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맛있는 것 많이 못 먹여서. 더 자주 산책 못 시켜줘서. 아플 때 진작 병원에 못 데려와서. 정말 미안해. 몽이의 머리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무 사랑해서 보내기 싫었어. 같이 더 있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 만나면 인사 전해줘. 엄마도 잘 지낸다고. 너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고.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엄마도 그쪽 가면 그때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기다려줘. 알았지? 몽이를 꽉 안았습니다. 사랑해. 우리 몽이. 문이 열리고 간호사님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보내야 한다는 걸. 천천히 몽이를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잘 가. 우리 몽이. 침대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간호사님이 부축해 주셨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가 너무 밝았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꿈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몽이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선생님이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몽이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생각했을 겁니다.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끝까지 버텼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였습니다. 그게 보였어요.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충분히 우시고 천천히 마음 정리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이 일어나 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참, 몽이 화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화장. 그 단어가 현실을 더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하면 되나요? 저희 병원과 연계된 곳이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네. 간호사님이 팜플렛을 가져다 주었어요. 반려동물 장례식장, 화장 비용, 추모 방법, 유골함 종류.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해야 했어요. 몽이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으니까. 여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곳으로 골랐어요. 비용은 상관없었습니다. 몽이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였어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모시겠습니다. 오후 2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왔어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강아지를 안고 오는 사람, 고양이 캐리어를 든 사람. 모두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무너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딸이었어요.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뭐 하세요? 응. 그냥.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숨기려고 했지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몽이가. 몽이? 몽이 왜? 몽이가. 떠났어. 전화기 너머로 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몽이가? 응. 오늘 아침에 갑자기. 지금 어디세요? 혼자세요? 응. 병원에. 어느 병원? 지금 갈게요. 괜찮아. 안 와도 돼. 무슨 소리예요? 지금 가요. 진짜 괜찮아. 너도 일 있잖아. 일은 무슨 일? 지금 가요. 어느 병원이세요? 결국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30분쯤 지나 딸이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딸을 보자 눈물이 또 났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저를 안았습니다. 몽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알아요. 들었어요. 딸도 울고 있었습니다. 몽이. 많이 아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했는데. 못 버텼어. 엄마. 혼자 계셨어요? 왜 진작 전화 안 하셨어요? 너 일 있는 거 알잖아. 무슨 소리예요? 이럴 때 연락하셔야죠. 딸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후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비가 되었다고. 딸이 함께 가주었습니다.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세상은 달랐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분이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가운데 작은 관이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 몽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꽃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다가갔습니다. 몽아. 딸도 함께 다가와 몽이를 봤어요. 몽이. 오랜만이다. 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는 몽이 옆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직원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비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잘 가. 몽아. 행복해. 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몽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몽아. 딸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엄마. 1시간쯤 지나 유고를 받았습니다. 작은 함이었어요. 그 안에 몽이가 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가족이 이제 이렇게 작은 함 안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평소 같으면 몽이가 반겨줬을 텐데, 찰싹찰싹 꼬리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 몽이가 없는 집, 거실로 들어갔어요. 몽이 방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밥그릇도 물그릇도 장난감도 모두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몽이는 없었습니다. 유골함을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몽아, 집이야. 이제 편히 쉬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같이 있을게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집에 가. 애들 봐야지. 하지만 진짜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딸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알았어. 딸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몽이 방석을 가져와 무릎에 올렸습니다. 아직 몽이 냄새가 났어요. 몽아. 방석을 안고 울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옆이 너무 비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몽이가 방석에서 자고 있을 텐데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몽아, 어디 있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전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한숨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6시. 평소 같으면 몽이가 제 뒤를 따라왔을 시간이에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려고 컵을 꺼냈는데 바닥에 몽이 물그릇이 보였습니다. 어제 그대로였어요. 물이 반쯤 차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몽아, 물 안 마셨네. 물그릇을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매번 울면 안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물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물을 비웠어요. 다시 채워야 할까요? 아니면 치워야 할까요? 손이 멈췄습니다. 치우면 진짜 끝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그대로 두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몽이가 좋아하던 자리였어요. 제 옆. 손을 뻗어 빈자리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몽아, 어디 갔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주무셨어요? 응, 응.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늘 제가 갈게요. 아침 해드릴게요. 안 와도 돼. 괜찮아.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갈게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래. 전화를 끊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반 위 유골함이 보였어요. 일어나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함을 내려안았어요. 몽아, 어제 편히 잤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어요. 하지만 말을 걸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하나도 못 잤어. 내가 없으니까. 함을 꼭 안았습니다.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눈물이 함 위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이 왔어요. 문을 열어주니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못 주무셨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딸이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전 소파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엄마 밥 드셔야 해요. 입맛이 없어. 그래도 드셔야죠. 몸 상하시면 어떡해요.
딸이 죽을 끓였어요. 냄새가 났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드세요. 딸이 상을 차려왔어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못 먹겠어.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드세요. 제발요. 억지로 몇 숟가락 떴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물이라도 드세요. 물을 마셨습니다. 딸이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실 거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나아질 것 같아. 엄마, 몽이 없이 어떻게 살아?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몽이가 엄마 걱정할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좀 쉬세요. 너도 일 있잖아. 엄마가 더 중요해요. 쉬세요. 딸이 돌아가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몽이 장난감들이 보였습니다. 공, 인형, 밧줄. 하나하나 집어들었어요. 이거 좋아했지. 이걸로 맨날 놀았잖아. 장난감을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몽이와 놀던 기억이 났어요. 공을 던지면 물어오고 인형을 흔들면 함께 잡아당기고. 같이 놀자. 몽아. 하지만 몽이는 없었습니다. 낮이 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몽이와 산책을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였어요. 문득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옷을 입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려는데 몽이 목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목줄을 만졌어요. 같이 가자. 몽아. 목줄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었어요. 평소 몽이와 걷던 길이었습니다. 여기 좋아했지. 여기 지나갈 때마다 냄새 맡았잖아. 혼잣말을 하며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개도 없이 목줄만 들고 걷는 노인을.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어요. 평소 몽이와 쉬던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여기 앉아. 몽아. 빈자리를 두드렸습니다. 물론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강아지와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부러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 고통을 모를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를 잃는 고통을.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어. 몽아. 습관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겨주는 소리가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멈춰 섰습니다. 몽이 방석. 몽이 밥그릇. 몽이 장난감. 몽이 없는 몽이의 물건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갔어? 혼자 어떻게 살라고? 제발 돌아와. 알고 있었어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몽이가. 응.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엄마. 제가 곧 갈게요. 휴가 내서 갈게요. 아니야. 안 와도 돼. 일 있잖아. 엄마가 더 중요해요. 진짜 괜찮아. 누나가 와주고 있어. 그래도. 괜찮아. 넌 일 열심히 해. 엄마 걱정 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딸이 다시 왔어요. 엄마, 저녁 먹어요. 응. 딸이 준비해온 음식을 데웠습니다. 같이 먹었지만 여전히 입맛이 없었어요. 엄마, 오늘 제가 여기서 자고 갈게요. 아니야. 집에 가. 엄마 혼자 두면 안 돼요.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엄마. 진짜야. 가. 애들 봐야지.
딸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올게요. 그래. 딸이 돌아가고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몽이 생각만 났어요. 눈을 감으면 몽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꼬리치며 웃는 얼굴. 제 손을 핥아주던 모습. 제 무릎에 턱을 괴고 자던 모습. 보고 싶어. 몽아.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꿈을 꾸었습니다. 몽이가 나왔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몽아. 달려가 안으려 했지만 몽이가 멀어졌습니다. 기다려. 몽아. 쫓아갔지만 점점 더 멀어졌어요. 가지마. 제발. 몽이가 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몽아. 소리치며 깼습니다. 땀이 흥건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유골함을 내려안았습니다.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 몽아. 함을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몽이 없는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 고통을 견뎌야 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이 이렇게 힘들 거라는 것.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몽이가 원하는 것도 그거였을 테니까. 엄마 잘 살아야 해. 알지? 몽이가 말할 것 같았어요. 그래. 엄마가 잘 살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 그건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저 견뎌야 할 또 하나의 날일 뿐이었습니다. 유골함을 선반에 다시 올려놓았어요. 오늘도 잘 부탁해. 몽아. 엄마 좀 지켜봐줘. 혼자 힘들어. 대답은 없었지만 몽이가 듣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몽이 물그릇이 여전히 바닥에 있었어요. 이제 치워야 할까요? 밥그릇도 장난감도 방석도 모두 치워야 할까요?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치우면 진짜 끝이라는 느낌. 몽이가 정말로 없어진다는 느낌. 그래서 그대로 두었어요. 조금만 더 이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몽이가 떠난 그날부터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뭐가 나오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아침 드셨어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드신 거 알아요. 딸이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전 소파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드세요. 토스트와 우유였어요. 고마워. 한 입 베어 물었지만 씹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단 말씀하지 마세요. 드세요. 제발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억지로 먹었어요. 토스트를 다 먹고 우유를 마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딸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제가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엄마 산책 나가실래요? 제가 같이 갈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그럼 오늘은 제가 여기 있을게요. 일은? 오늘 쉬었어요. 미안해. 엄마 때문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딸이 제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어요.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멍하니 앉아 있고 딸이 매일 왔습니다.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말벗이 되어 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몽이가 없는 집, 몽이가 없는 하루.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견뎠습니다. 어떻게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이 없었으니까요. 매일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오고 낮이 되고 밤이 오고. 하지만 제게는 그저 긴 어둠 같았어요. 오늘도 새벽에 눈이 떴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유골함이 선반 위에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몽아. 매일 하는 인사였어요. 대답은 없지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마시려고요. 물이 끓는 동안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물이 끓어 차를 탔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딸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오늘 병원 가실 날이에요. 병원? 무슨 병원? 검진 받으시기로 하신 거 잊으셨어요? 지난달에 예약했잖아요. 아, 그랬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가셔야 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10시에 갈게요. 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딸이 걱정할 테니 가야 했습니다.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헬쑥하고 눈이 푹 꺼지고 머리도 헝클어진. 이게 저인가 싶었어요. 10시에 딸이 왔습니다. 엄마. 딸이 저를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아. 괜찮지 않으세요? 병원 가요.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접수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자기 일로 바쁜 것 같았어요. 박님, 1번 진료실로 오세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기 검진이시죠? 네.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곳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게 몸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압, 혈액 검사, 심전도. 기계적으로 따라했어요. 검사가 끝나고 다시 진료실로 갔습니다. 선생님이 결과를 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혈압이 많이 높으세요. 그래요? 그리고 체중도 많이 빠지셨네요. 지난번보다 5kg나. 그랬나요? 몰랐어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일주일 전에 떠났어요. 선생님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어르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잘 드셔야 해요. 노력할게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꼭 드세요. 네. 진료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이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드세요. 응. 조금 먹었어요. 많이는 못 먹었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로 쓰러지세요. 알아. 엄마도 아시잖아요. 몽이가 엄마 아프시는 거 제일 싫어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맞아요. 몽이는 제가 아프면 항상 걱정했었어요. 제가 기침만 해도 옆에 와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었죠. 그래. 잘 먹을게. 억지로 더 먹었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오후에 딸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보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문득 몽이 사진첩이 보고 싶어졌어요. 서랍에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었어요.
처음 몽이를 데려왔을 때부터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강아지였을 때 몽이. 너무 작고 귀여웠어요. 공원에서 노는 몽이. 공을 물고 달려오는 모습.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남편이 몽이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사진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급히 닦아냈습니다. 미안. 사진 망치면 안 되는데. 천천히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 최근 사진이 있었어요. 몇 달 전 공원에서 찍은 것. 몽이가 벤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털에 흰색이 많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보고 싶어. 몽아. 사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기진맥진했어요. 앨범을 덮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소파에 누웠어요. 피곤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나 봅니다. 꿈을 꾸었어요. 몽이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이었어요. 수술실. 몽이가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몽아. 달려갔습니다. 몽이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슬펐습니다. 괜찮아, 몽아. 엄마가 여기 있어. 몽이를 안으려 했는데 제 손이 몽이를 통과했어요. 몽아? 몽이가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가지 마. 하지만 몽이는 사라졌어요. 몽아. 소리치며 깼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꿈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 2시간이나 잤네요. 일어나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어서 그런가 봅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식혔어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어요. 평소 같으면 몽이가 부엌 옆에 앉아서 저를 지켜봤을 텐데 혼자였습니다. 라면을 다 끓이고 상에 놓았어요. 앉아서 먹으려는데 문득 옆자리가 비어 보였습니다. 평소 몽이가 앉던 자리. 같이 먹자. 몽아. 혼잣말을 하며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반쯤 남기고 그만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바닥에 몽이 밥그릇이 보였어요. 아직 치우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밥그릇을 집어들었어요. 이제 치워야 하나.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치우면 정말 끝이라는 느낌. 결국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조금만 더. 일어서려는데 현기증이 났습니다. 벽을 붙잡고 겨우 일어섰어요. 몸이 안 좋은가 봅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약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냈어요. 의사 선생님이 준 혈압약. 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 정치인들이 논쟁하는 장면. 날씨 예보.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어요.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이야기. 예전 같으면 재미있게 봤을 텐데 지금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채널을 돌렸습니다. 동물 프로그램이었어요. 강아지들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급히 끄려다가 멈췄습니다. 화면 속 강아지가 주인과 행복하게 노는 모습이 나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도 저랬는데.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봤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내레이터가 말했습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삶의 일부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맞아요. 저는 몽이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몽이도 제 전부였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유골함을 내려 무릎에 올렸어요. 몽아, 엄마가 너의 전부였니? 엄마도 그랬어. 너 없으면 너무 외로워. 함을 안고 흔들었습니다.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나 봅니다. 소파에서 그대로.
새벽에 눈이 떴어요. 목이 뻐근했습니다. 소파에서 잔 탓이에요. 일어나려는데 무릎에 유골함이 있었습니다. 떨어뜨릴 뻔해서 급히 잡았어요. 미안. 몽아. 조심스럽게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다시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몽이 생각만 났습니다. 수술실에서 마지막으로 본 모습.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던 모습. 저를 보며 꼬리를 흔들던 모습. 눈을 감던 모습. 왜 그렇게 가야 했어? 조금만 더 함께 있을 수 없었어.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새벽 내내 울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좋은 아침. 몽아. 오늘도 인사했습니다. 유골함은 조용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하루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아침 드셨어요? 아직. 제가 갈게요. 아침 해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먹을 수 있어. 엄마 혼자 두면 안 먹으시잖아요. 갈게요. 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딸이 왔어요. 식재료를 들고. 엄마, 오늘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고마워. 딸이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소파에 앉아서 유골함을 바라봤어요. 딸이 왔어. 몽아. 미역국 끓인대. 너도 먹고 싶었을 텐데.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상을 받아 먹었어요. 따뜻한 미역국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맛있어. 고마워. 많이 드세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마음이 조금 나아졌어요. 적어도 딸은 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몽이만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없었으니까요. 밥을 먹고 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주들 이야기, 사위 이야기,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 듣는 둥 마는 둥 했지만 딸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산책 나가실래요? 글쎄. 나가세요. 집에만 계시면 안 좋아요. 그래. 나중에. 제가 같이 갈게요. 너일은? 오늘 반찬 했어요. 딸이 저를 위해 또 시간을 냈어요. 미안했지만 고마웠습니다. 그래. 나가자. 오후에 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평소 몽이와 걷던 길이었어요. 딸이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응. 걸으면서 주변을 봤어요. 몽이가 좋아하던 나무. 몽이가 자주 냄새 맡던 곳. 몽이가 좋아하던 벤치. 모든 것이 몽이 생각을 나게 했습니다. 몽이 많이 보고 싶으시죠? 딸이 조용히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 저도요. 저도 몽이 보고 싶어요. 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평소 몽이와 앉던 곳. 여기. 몽이랑 자주 앉았지? 응. 매일. 몽이 여기 좋아했죠?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문득 몽이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착각이겠죠. 하지만 그 착각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몽아. 바람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6일째. 매일 세고 있었어요. 몽이가 떠난 날부터. 왜 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오늘은 날씨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몽이 무덤에 비가 오면 어쩌지? 아, 맞다. 몽이는 화장했지. 무덤이 없지. 여전히 헷갈렸어요. 가끔 몽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부엌에 가면 자동으로 밥그릇을 찾고 산책 시간이 되면 목줄을 찾고 그때마다 현실이 가슴을 쳤어요. 아, 몽이는 없구나. 오늘은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딸이 매일 올 수는 없었으니까요. 자기 생활도 있으니까. 토스트를 구워 우유와 함께 먹었어요. 맛이 없었지만 약을 먹어야 해서 억지로 먹었습니다. 의사가 준 약들. 혈압약, 수면제, 항우울제.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약을 먹게 됐을까요? 약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접시 하나, 컵 하나. 너무 적었어요. 예전에는 몽이 밥그릇도 같이 씻었는데 싱크대 옆에 몽이 밥그릇이 아직 놓여 있었습니다. 치우지 못했어요. 여전히 손을 뻗어 밥그릇을 만졌습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몽아.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채널만 돌렸어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골함이 선반 위에 있었습니다. 매일 보는 풍경이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어요. 저 안에 몽이가 생각하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던 아이가 이제 작은 함 안에 일어나서 유골함을 내려 무릎에 올렸어요. 오늘도 잘 지냈어? 몽아. 엄마는 여전히 힘들어. 내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 눈물이 나려고 해서 참았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야지.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요? 딸은 오늘 못 온다고 했는데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택배 기사님이었습니다. 방님 맞으시죠? 택배입니다. 네. 뭘 시켰었나 기억이 안 났어요. 택배를 받아 거실에 놓았습니다. 포장을 뜯었어요. 안에는 강아지 사료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 몽이가 떠나기 일주일 전에 주문했던 거였습니다. 평소 먹던 사료가 떨어져서 그땐 몽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사료 봉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아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몽아, 내가 먹으려고 산 건데. 사료 봉지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누가 먹어?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일어나서 사료 봉지를 창고에 넣었습니다. 볼 때마다 아플 것 같아서. 하지만 버릴 수는 없었어요. 몽이를 위해 산 건데. 창고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응.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지만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감기 기운이 좀 있어. 병원 가보셨어요? 응. 약 먹고 있어. 누나가 자주 가시죠? 응. 잘 돌봐주고 있어. 제가 곧 갈게요. 다음 주에 휴가 내서. 아니야. 안 와도 돼. 멀잖아. 엄마 보고 싶어요. 갈게요. 그래. 오려면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까지 걱정시켰어요. 미안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보슬보슬 가랑비였습니다. 비 오네. 몽아, 너 비 오는 날 싫어했지. 산책 나가기 싫어했잖아.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차창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왠지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렸어요. 점심을 거르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까 싶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몽이 생각만 맴돌았어요. 비 오는 날 산책 나갔던 기억. 몽이가 레인코트 입는 걸 싫어해서 우산을 씌워주며 걷던 기억.
집에 돌아와서 몸을 닦아주던 기억. 다 지나간 일들이었어요. 이제는 할 수 없는 일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살아야 하는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몽이 없이 어떻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어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뭐라도 먹어야 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딸이 준비해 놓은 반찬들이 있었어요. 하나 꺼내서 데웠습니다. 밥을 했어요. 혼자 먹을 만큼만. 상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옆자리가 너무 비어 보였습니다. 평소 몽이가 앉던 자리. 같이 먹자. 몽아. 빈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억지로 한 숟가락 떴어요. 씹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삼켰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기계적으로 먹었습니다. 반쯤 먹고 그만뒀어요. 더 이상 못 먹겠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진 하늘에서 비가 계속 내렸어요. 비 그쳤으면 좋겠다. 몽아, 너 비 무서워했잖아.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몽이는 이제 없는데. 비가 무서울 리 없지. 그래도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저 하늘 어딘가에서 몽이가 비를 맞고 있으면 어쩌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이 그랬어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몽이가 보였어요. 건강했을 때 모습, 아팠을 때 모습, 마지막 순간 모습.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럴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언제쯤 나아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간만 흘러갔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잠들지 못했어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별이 보였어요. 비 그쳤어. 몽아, 이제 안 무서워. 별을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몽이가 저 별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저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고 있어? 몽아. 엄마 여기 있어. 혼자 힘들어. 하지만 버티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 별은 반짝였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엄마. 잘하고 있어. 몽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겠죠. 하지만 위로가 되었어요. 고마워. 몽아. 별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별들이 사라졌어요. 또 갔네.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내일 밤에 또 볼 수 있으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씻고 옷을 입었어요. 오늘은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몽이가 떠난 후로 제대로 청소를 안 했었거든요. 바닥을 닦고 선반을 정리하고 창문을 닦았어요. 몸을 움직이니 조금 나은 것 같았습니다. 몽이 물건들을 정리해야 할까 생각했어요. 밥그릇, 물그릇, 장난감, 방석.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하나씩 만져봤어요. 이제 치워야 하나.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둘게.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니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먹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밥과 함께 먹었어요. 맛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몽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음식 맛을 느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유골함을 내려 무릎에 올렸습니다. 몽아, 엄마 오늘 청소했어. 오랜만에 집이 깨끗해졌어.
밥도 제대로 먹었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없어서 여전히 외로워. 보고 싶어. 매일, 매일 보고 싶어.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이제 그만 울어야지. 몽이도 원하지 않을 거야.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골함을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빛나고 있었어요. 어제와는 다른 날씨였습니다. 산책 나갈까? 몽아. 혼잣말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혼자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평소 몽이와 걷던 길. 여기 좋아했지. 저기서 자주 쉬었잖아. 혼잣말을 하며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몽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몽아.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몽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천만에 엄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웃었어요. 사랑해. 몽아. 바람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조금은 나은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죠.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몽이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확히는 32일째. 여전히 새고 있었어요. 몽이가 떠난 날부터.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매일 우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 울었지만 전처럼은 아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고 있었고 잠도 조금씩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느리지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좋은 아침. 몽아. 매일 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유골함에게 말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위로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계란을 부치고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예전처럼 제대로 된 아침이었어요. 상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혼자였지만 괜찮았어요. 맛있게 먹을게. 몽아. 빈자리를 보며 말하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느껴졌어요. 계란이 고소하고 토스트가 바삭했습니다. 잘 먹고 있어. 몽아. 걱정하지 마. 속으로 말하며 먹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동물병원입니다. 심장이 쿵했어요. 몽이를 마지막으로 본 곳. 네. 무슨 일이세요? 몽이 보호자님이시죠? 그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있어서요. 네. 수술 전에 몽이의 심전도를 기록했었는데 그걸 보호자님께 드리려고요. 혹시 병원에 들르실 수 있으세요? 심전도 기록. 네. 갈게요. 언제 가면 될까요? 편하신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오늘 가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몽이의 심전도 기록. 마지막 순간의 기록.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보면 또 아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기로 했습니다. 몽이의 마지막 흔적이니까.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보다는 나아 보였어요. 여전히 헬쑥했지만 눈빛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다녀올게. 몽아. 유골함에게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길을 왔을 때, 그때는 몽이를 안고 택시를 탔었죠. 급하게 필사적으로. 이제는 혼자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어서 오세요. 접수대의 간호사님이 반겼습니다. 저, 몽이 보호자인데요. 전화 받고 왔어요.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님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아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잠깐 뵙고 싶으시대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조금 후 수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몽이를 수술했던 선생님.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럭저럭요. 선생님이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들어가 앉았어요. 봉투 안에 심전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선생님이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몽이의 심전도인데요. 수술 전 과정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프의 선들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몽이가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는 심박수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선이 불규칙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여기 선생님이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께서 몽이 손을 잡아주셨을 때예요. 여기 보시면 심박수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래프의 선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요? 네.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고 안정된 겁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몽이는 어머니를 느끼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몽이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어요. 몽이는 사랑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내세요. 어머니.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봉투를 꼭 안고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았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심전도 기록지가 있었어요. 그래프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그 선들을 따라갔어요. 몽이의 마지막 심장 박동.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위로가 되었구나.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줘서 다행이야. 버스가 왔어요.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심전도 기록지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몽아. 마지막까지 엄마를 느껴줘서. 엄마도 너를 느꼈어. 기록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액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유골함 옆에 놓았습니다. 여기 둘게. 함께. 오후가 되었습니다.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요즘은 자주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공원으로 갔어요. 평소 몽이와 걷던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어. 몽아. 선생님이 내 심전도 기록 주셨어. 엄마 손 잡았을 때 안정되었대. 고마워. 혼잣말을 하며 걸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쳐다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옆자리를 두드렸습니다. 여기 앉아. 몽아.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몽이가 옆에 앉은 것 같았어요. 엄마 많이 나아졌어. 아직도 내가 보고 싶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어. 밥도 잘 먹고 잠도 자고. 너 걱정하지 마. 바람이 더 세게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잘했어, 엄마. 몽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몽아.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장을 봐야 했어요. 카트를 밀고 다니며 장을 봤어요. 야채, 과일, 고기, 생선. 예전처럼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위해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반려동물 코너가 보였어요. 발이 멈췄습니다. 강아지 사료, 간식, 장난감들. 예전에는 몽이를 위해 자주 왔던 곳이에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진열대를 보며 걸었어요. 몽이가 좋아하던 간식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이제는 필요 없지. 하지만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어요. 이것도요. 직원이 스캔하며 물었습니다. 강아지 키우세요? 아니요.
키웠었어요. 아, 직원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마지막에 강아지 간식을 꺼냈습니다. 유골함 앞에 놓았어요. 내가 좋아하던 거. 몽아. 못 먹겠지만 그래도 간식 봉지를 쓰다듬었습니다. 함께 있어줘.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어요. 상을 차리고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자지만 제대로 인사했어요.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하루하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깨끗이 닦아 정리했어요. 몽이 밥그릇도 보였습니다.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다가가서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오래.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래. 이제 정리하자. 밥그릇을 씻었습니다. 깨끗이 정성스럽게 물기를 닦고 찬장에 넣었어요. 여기 두면 안전할 거야. 몽아. 물그릇도 장난감도 방석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어요. 깨끗이 씻어서 정리해서 찬장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보고 싶을 때를 위해 모두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잘했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어요. 몽이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영원히. 밤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유골함 앞에 섰어요. 오늘 하루도 고마워. 몽아. 엄마 잘 지냈어. 내일도 잘 지낼게. 걱정하지 마. 사랑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많이 나아졌어. 이제 괜찮을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어요. 편안한 잠.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몽이가 나왔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들판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몽아. 안으려 했는데 이번에는 안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보고 싶었어. 나도 엄마. 몽이가 대답했어요. 꿈속이라 가능했나 봅니다. 잘 지내고 있어? 응. 여기 좋아. 아프지도 않아. 다행이다. 엄마는? 엄마도 괜찮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잘했어. 엄마. 몽이가 제 손을 핥았어요. 또 올게. 응. 기다릴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몽이가 다시 들판으로 뛰어갔어요. 행복하게. 자유롭게. 저는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잘 가. 우리 몽이.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꿈이 생생했습니다. 몽이를 봤어. 행복해 보였어. 미소가 지어졌어요. 일어나서 커튼을 걷었습니다. 맑은 날씨였어요. 좋은 아침. 몽아. 오늘도 인사했습니다. 유골함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옆에 놓인 심전도 기록 액자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커피를 내리고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혼자지만 괜찮았어요. 몽이가 마음속에 있으니까.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새들이 지저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세상은 아름다웠어요. 살아야지. 몽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루하루를 몽이와 함께한 추억을 가슴에 안고 몽이가 남겨준 사랑을 힘으로 삼아 살아가겠다고 아침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산책 준비를 했습니다. 다녀올게. 몽아. 문을 열고 나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같이 가는 거지? 몽아. 미소를 지으며 걸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몽이는 제 마음속에 제 곁에 항상 있었으니까. 그렇게 저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몽이 없는 하루지만 몽이와 함께하는 하루를. 천천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며. 에필로그.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꽃들이 피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유골함은 거실 선반 위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하고 매일 저녁 인사합니다. 몽이 물건들은 찬장에 정리되어 있어요. 가끔 꺼내서 봅니다. 추억을 떠올리며. 울지 않아요. 이제는 웃으며 추억합니다. 행복했던 15년을. 딸이 가끔 찾아옵니다.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산책합니다. 손주들도 데려와요. 할머니 강아지 없어요? 응. 하늘 날아갔어. 언제 와요? 안 와. 하지만 할머니 마음속에 있어. 그럼 안 외로워요? 응. 안 외로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진심으로. 오늘도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으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잘 지내고 있어? 몽아. 바람이 대답합니다. 따뜻하게. 엄마도 잘 지내. 내가 남겨준 사랑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어. 미소 짓습니다. 고마워. 몽아. 사랑해. 영원히. 바람이 불어옵니다. 머리카락을 쓰다듬듯이. 몽이가 곁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저는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몽이와 함께. 마음속에서. 영원히.